시청자 여러분, 경남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경남은 태풍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어제와 오늘 지리산에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 30여 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미탁은 상륙전에 강한 비구름대를 몰고 오면서 경남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창원과 통영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들에게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펌프실에 전기 공급이 끊겨 가동이 멈췄습니다. 상인들 피해가 우려됩니다. 30대 남성이 어린 자녀 2명과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태풍 미탁은 경남을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남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청기자, 뒤에 보니까 비는 좀 그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서너 시간 전만 해도 강하게 불던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태풍이 거창과 산청 등 경남 북부를 지나가면서 위력이 많이 약해진 건데요. 경남은 어젯밤 8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지리산에 300mm를 비롯해 고성 개천면 263mm, 합천 241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중호우로 창원과 남해 등에는 산사태주의보가, 의령 정암교와 합천 황각, 함안 개내리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은 태풍 북상과 남해안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산항 일대가 물에 잠겼고 창원과 통영 등 해안가 저지대에선 주택가 상가가 침수되는가 하면 도내 도로 30여 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진주와 사천 등에선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경남에서만 600여 건에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역 축제도 차질을 빚었는데요.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산청 한방 약초축제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일시 휴장됐습니다. 현재 경남 각 항포구엔 선박 15,000여 척이 피항해 있고 유람선과 여객선 운항도 모두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상륙 전에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왔습니다. 때문에 경남에서는 태풍이 상륙하기 전인 초저녁 시간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창원시 마산해운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너도 나도 뛰쳐나와 바가지로 물을 퍼냅니다. 1층에서 또 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지하 쪽에 파이프가 틀어져서 1층, 지하 2층까지 물이 잠수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는 구두수선 점포가 빗물에 쓸려 둥둥 떠다닙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를 기점으로 폭우가 집중되면서 창원과 진주 등 도내 도로 33곳이 통제됐고 차량들은 거의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 또 창원의 한 시내 도로는 인근 학교에 쌓아뒀던 토사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흙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걸 막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쪽에 많이 잠겨 있었거든요, 아까는요. 예, 근데 이 상태인 줄은 몰랐어요. 당초 태풍은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경남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지만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오면서 저녁 7시쯤 시간당 70mm에 가까운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아파트,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600건을 넘겼는데 창원과 통영에 60%가량이 집중됐습니다. 도내 각 시군은 날이 밝는 대로 낙과와 침수 피해를 중심으로 재난 실태를 조사하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태풍 미탁이 밤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점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태풍에 의한 비는 오늘 오후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오후까지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서서히 빠져나가곤 있지만 오늘 낮까지는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5에서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10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성 영상 보시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최대 8도가량 올라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창원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산청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은 내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들에게 바닷물을 공급하는 펌프실에 전기 공급이 끊겨 가동이 멈췄습니다. 마산 해양수산청과 창원시가 누가 전기요금을 낼 것인지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 발생한 일인데 태풍 북상과 겹치면서 상인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정영미 기자입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이 56억 원을 투입해 만든 마산구항 해수취수시설. 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바닷물이 어른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옆 건물 지하에도 상인들이 설치한 펌프관 10여 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26일 한전이 전기 공급을 끊으면서 전동 펌프가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펌프실이 물에 잠기면 바닷물 공급이 중단돼 막대한 영업 피해가 초래된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유입이 됐을 적에는 배수 그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억의 재산에 시설물이 파손이 될 그런 우려에 지금 처해가 있습니다. 한전에 단전을 요청한 건 시설을 설치한 마산해양수산청. 2년 동안 상인들 대신 납부하던 월 전기요금 65만 원을 창원시가 내도록 시설 이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단전을 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유지관리는 투자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달라. 그런 인수관계에서 어떤 시설물의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전기요금은 시설 관리 주체인 수산청이 내야 하고 시설은 보안 사항이 완료돼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설 협의 설계에 대한 협의를 했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중공을 할 때 우리를 입찰을 시켰냐?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받아가는데 우리가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기관이 시설 관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태풍을 앞둔 상인들은 설상가상 피해를 입게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정정민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에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휴장하고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던 하동 악양 허수아비 축제는 5일로 개막을 연기했습니다. 한편 진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과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대 남성이 어린 자녀 2명과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생활고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가정집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37살 A씨가 5살과 4살 난 자녀와 아내를 살해했다며 112에 신고한 건 어제 아침 8시쯤.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으려고 흉기로 자해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퉜다고도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A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애 목에 태우고 가는 사람 손잡고 나가고 그거 싸우는 것도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신고 전날 오후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A씨가 생활고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A씨에게 부채나 정신병력 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집안에서 유서나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수술이 잘 돼가지고 깨어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더 수사하고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매주 영화 개봉작을 만나보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장르의 영화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부산을 배경으로 설경구, 조진웅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는 코미디 영화 퍼펙트맨을 만나보시고요. 이별부터 시작하는 색다른 연애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도 이어서 소개합니다. 저는 호흡을 맞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사람을 못 만나요. 저는 조진웅 씨만 계속 만났어요. 저한테는 등대 같고 좀 길잡이 같은 느낌이었죠. 못 받았다 진짜. 진짜 개 탔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했어요. 남자의 가슴에 이 뭉클한 한 주먹 같은 이 꿈. 인생 퍼펙트하게 살아봐야 안 되겠나. 하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나요? 갚아야 할 빚만 7억. 요새 이래 촘촘해졌는데. 판결 확정일부터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회봉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아. 돈이 필요한 연기 앞에 구세주 같은 남자가 등장했으니 빨리 가는 거 그건 내 스타일 맞아요. 봉사 받아 있어. 보여줘 덩어리. 이분이 이번에 봉사하러 오신 도장 찍어줄 테니까 꺼져 귀찮으니까. 어이. 땡큐. 살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장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연기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초상 치르기 전까지 시달을 해달라. 이뭐 부원금 빼도 되나? 어디서 딜을 치고 있어, 이씨. 이렇게 살다 죽으면 12억, 사고로 죽으면 27억.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신 것 같아. 이건 금줄이다. 금줄이고 동아줄이고 정신줄이라 잡아라 임마. 인생 한 방 아니겠어? 너부터 시작해볼까? 과연 두 사람은 각자 원하는 걸 얻고 쿨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27억. 빡빡 세리 파이널. 영화 퍼펙트맨입니다. 누구나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본인은 하시지만 연애를 하고 나면 지쳐서 이제 연애는 안 할래. 아, 나한테도 저런 사랑이 있었지. 쟤네가 진짜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별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질척질척 연락한 경험 말이죠. 깜짝이야. 연락했지. 아, 진짜 너 내가 돌았냐? 팀장님, 한 달 전에 파혼자 왔거든요.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야. 농담이에요. 쟤네 오늘 아침에 헤어졌댄다. 말없이 핀 거잖아요, 바람도. 말을 하고 피면 그게 바람이냐?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았다는 각자의 연인과 이제 막 이별한 재훈과 상영. 서로를 한심하게 여기면서도 마음이 쓰이는 건 왜일까요? 팔이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찌질하고 민망하지만 그래서 더 공감 가는 이야기. 난 보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69회 개천예술제 서재 호국타종 행사가 오늘 오후 4시 진주성에서 열립니다. 제39회 통영예술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7시부터 통영시 한산대첩광장에서 펼쳐집니다. 2019 밀양야행 날좀보소 행사가 오늘 오후 5시 밀양시 영남루 등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가을밤의 랩소디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하만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이 최근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도내 초중고 학교 시설을 전수조사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학교 시설의 노후 여부와 시설이 오래됐을 경우 교체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방화 셔터가 설치된 도내 초등학교 288곳을 대상으로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방화 셔터 작동 시 소방 안전관리자 등 상시 근무자의 대처 능력을 중점 점검합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결과 입점 찬성 비율은 71.24%, 반대 비율은 25.0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6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스타필드의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교통 정체 해송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과 양질의 지역 고용 일자리 창출을 아울러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을 전달받은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을 창원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경남 최대 돼지 사육지인 김해시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2019 허황후 신행길 축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허황후 신행길 축제엔 전국에서 3만 5천 명이 다녀간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사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문제 중재 역할을 맡았지만 국토교통부와 경부울 광역단체로부터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이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 검증 작업 총리실 이관 합의문 발표 뒤 국토부와 광역단체로부터 공문 접수 여부에 대해 미접수라고 답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국무총리실 이관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93개 국적에 125만 6,730명이고 체류 외국인은 242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등록 외국인 수는 7만 5,248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4,196명, 우즈베키스탄 2,345명, 한국계 중국인은 1,543명 순이었습니다. 또 시군별로는 김해시 18,831명, 창원시 15,175명, 거제시 7,765명 순이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서부경남권의 공공병원 설립을 포함한 2019 국정감사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의료 취약 지역인 서부경남과 진주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대통령과 경남지사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냐며 국회에 정책과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의령 미래교육 테마파크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밀양 진로교육원 설립은 부적정으로 전면 재검토하라는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밖에 김해 서중 이전 사업과 김해 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은 조건부로, 물금 2고 신설 사업은 적정으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탈락한 밀양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 다시 심사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승강기 키즈 보안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진주 남강초등학교 학생 17명을 보안관으로 임명했으며 이들은 진주역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승강기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방과 후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본 승강기 안전 콘텐츠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이중 수령한 혐의로 경남 로봇랜드재단 정창선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재단 자산관리회사 감사직을 겸직하며 급여 약 8,100만 원을 챙기는가 하면 나머지 직원 2명도 자산관리회사의 명목상 파견돼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